미국 증시 보도록 할게요. 조정폭이 생각보다 좀 크게 나왔습니다. 다우가 1.4%, S&P 1.2%, 나스닥 지수 1.4 내렸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오전만 하더라도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상승세로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그래도 한 며칠이지만 찔끔찔끔 조정은 나왔으니까. 그래서 장 분위기 괜찮다라고 했는데 오후 들면서 시장이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하락으로 돌아서더니 낙폭도 점점 키우더니 마감가는 또 이렇게까지. 그래서 전형적인 전강 후약의 패턴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내일 중요한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경계감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계속해서 나왔던 ADP 신규 일자리라든가 구인 이직 보고서라든가 이런 고용 지표들이 다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고서도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방해할 만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에 대한 경계감들은 기본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어떤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는 있지만 지금 어떤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저희가 체크할 요게 약간 공백 국면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적 모멘텀이든 뭐든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지금은 금리, 연준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근데 그쪽 부분에 있어서 자꾸 시장이 원치 않는 이야기들이 자꾸 좀 나와요. 유가는 계속 오르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들 자꾸 나오고, 우리 연준 인사들은 그래도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다 같이 또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더니 요즘은 조금 센 매파적 발언들이 자꾸 나와요. 이런 부분들 지금 약간 가격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좀 맞물리니까 시장이 계속 조정은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와야 하는 국면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정도는 여전히 그 건강한 조정, 당연한 조정 그 하나로 저희는 볼 수 있지, 여기에서 막 이런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낄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이 최고 투자 전략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현재 투자자들은 매우 신중한 관망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계속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증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재밌는 건 간밤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좀 떨어졌어요. 너무 웃기죠? 아무래도 어제 사실 많이 올랐었어요. 4.4까지도 돌파를 하고 이랬는데도 지수 조정폭은 좀 그래도 미미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니까 수익률은 수익률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 얘는 또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낮아지네.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동일한 한 방향으로 막 흐르는 거는 아니에요. 그만큼 뭔가 시장을 확 쥐고 흔드는 그런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다 뭔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그 샘 스토벌 그 분석가가 전략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S&P 500이 장기 평균 대비해서 여전히 33%의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 여전히 고평가야. 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해결을 해줄 거야.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내는데 이 실적이 괜찮으면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이 애널들 시장 전문가들도 그렇게 크게 고민스러워하고 좀 두려워하는 그런 조정은 아니다. 이렇게 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이건 22만 1,000건 나오면서 전주는 물론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용지표 지금 줄줄줄줄 다 좋게 나왔는데 요거는 예상보다 나쁘게 나온 거죠. 그걸 우리는 되게 반가워해야 되는 지금 그런 국면입니다. 근데 이 차이는 뭘까 봤더니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들의 그걸 집계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봤던 건 3월 고용 상황들을 본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최근의 데이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고용 지표들이 나오면 또 이런 분위기들이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되게 최악으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고용 시장은 그래도 견고하지만
그 뜨거움을 확실히 싣고 있다라는 건 또 최근 지표들에서 또 이렇게 증명을 해 주니까 네, 주니까 뭐 이 정도는 아주 나쁘지도 않고 아주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 이 지표 자체는 시장에 오히려 좀 편안함을 주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참고적으로 22만 건수 요거는 지난 1월 말에 기록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후에 최대 규모였다. 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또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뭔가 추세로 나오면 이후에 나오는 고용 지표들 꺾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 또다시 1.4% 오르면서 86.6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공급도 줄이고 이런 것 때문에 유가도 최근에 계속 올라요.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연준 인사들도 멘트들이 조금 세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유가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하는 변수라서 이것도 좀 봤습니다. 자, 앞서 우리 쭈쭈베이비님 닐 카시카리 뒤통수 한 대 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뒤통수에 손을 부르는 그런 상황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닐 카시카리는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입니다. 네, 연준 인사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원래 매파예요. 그래서 그 연준 인사들이 올해 금리 전망했을 때 지금 평균이 3번 인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2번 인하 전망을 했었다. 나는 좀 더 매파적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계속 경직된다면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약간 이렇게 네, 횡보하는 듯한 경직된다면 글쎄 올해 금리 인하를 왜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난 의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상황 탄탄해. 근데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그냥 제자리 뛰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야? 라는 거죠. 금리 인하는 물가가 완전히 안정을 찾았다거나 경제가 뭔가 조금 흔들려서 이럴 때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할 뭐가 있어? 라는 거. 어찌 보면 맞아요. 그죠? 근데 이런 멘트를 하면서 야, 진짜 어제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이 라파엘 보스틱 올해 금리 인하 한 번 할 거야. 4분기에 한 번 하면 끝일 수도 있어. 이런 멘트 한 게 약간 묻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닐 카시카리가 글쎄 금리 인하 필요성 의문인데 라는 멘트를 하니까 어제 그 멘트까지 끌어올려주면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에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다 해서 묶어서 또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시장에 어느 정도 부담은 줬다.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만 또 시차를 두고 경제가 침체된다는 점에서 그치. 그러니까 일단 물가가 잡혀야 돼요. 혼자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멘트가 나왔다. 네, 시장이 별로 원치 않는 발언이었다.